방금 소개받은 리셋 전문 강사 김현수입니다. 네. 와, 장난 아니네요, 여기가. 네, 여러분들, 제가 1년 만에 리셋 강의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1년 전에 했던 강의 제목이요.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였거든요.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네. 네, 오늘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엔 진짜 뺍시다. 여러분들 이번에 진짜 빼셔야겠죠. 네, 1월부터 진짜 열심히 다이어트 하셨다면 지금 4월인데요. 어느 정도 효과 있으신지요? 네, 다이어트가 마음처럼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진짜 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살 빼기 가장 좋을 때는 하루라도 젊은 몸인 지금이거든요. 네, 외모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번엔 진짜 빼셔야 합니다. 네, 아이고, 네. 진짜 빼셔야겠죠? 예. 유산화를 만나기 전 저의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다이어트를 했었고, 예, 빼셔야겠죠? 진짜 많은 다이어트를 했었고, 그렇게 반복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예, 결혼해서 아이 낳고는, 네, 살을 뺄 이유도 없었고요. 살을 뺄 의욕도 없었어요. 그렇게 지쳐서 포기했던 그때 모습이거든요. 이때는 외모상으로 예쁘지 않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 허리 통증에 만성 피로에 저질 체력에 그랬던 제가 이 몸으로 이렇게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저는 유산화의 건강한 비움을 통해 전신 성형했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네,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사명감이 생겼어요. 다이어트 경험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치열하게 다이어트를 했어도 살이 빠지지 않았고 지금은 맛있는 거 다 먹으면서도 유지가 잘 되는지가 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분들의 뱃살이 홀쭉해지는 그날까지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의 뱃살이 홀쭉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점점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있죠, 여러분들. 네, 이번엔 진짜 빼셔야 합니다. 네,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이번에 진짜 다이어트 끝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이어트 성공하려면요, 우리 이거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왜 계속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걸까요? 분명히 찐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뺄까? 이미 쪄놓은 살을 뺄 방법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요즘엔 다이어트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고 제품도 너무 다양하죠. 이렇게 커져만 가는 이 시장 속에서 소비자인 우리는 정말 똑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기간에 찐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빨리 빼고 싶고 너무 쉽게 빼고 싶고 이렇게 쉽고 빠른 다이어트들만 추구하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급진 급바.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빼야 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남은 당은 간에 저장해 놓잖아요. 이것이 14일 이후에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4일 이전에 이 남은 당을 잘 처리해 준다면 예, 좀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14일이 뭐예요? 계속 먹잖아요. 그렇게 지방으로 축적됐던 것들이 시간이 흘러갔겠죠. 그런 살을 빨리 빼려고 하니 당연히 안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의지력과 자제력의 한계가 오게 되면 우리는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비만의 주요 원인을 좀 정리해 봤어요. 유전적으로 비만일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또한 호르몬 불균형. 환자혁명의 저자인 조한경 박사는요, 우리 몸의 호르몬을 통제하지 못하면 살이 빠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살과 연관된 호르몬 여러 가지가 있죠. 인슐린, 갑상선, 렙틴, 식욕을 억제해주고요. 그의 반대인 그렐린,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이 우리의 세포가 각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지시를 내려줘야 할 텐데 그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온다면 살이 찌는 원인일 수 있겠고 또한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만의 주요 원인인데요. 자, 이렇게 살이 찌는 원인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살이 찌는 원인을요,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많이 먹어서 쪘으니 덜 먹으면 빠지겠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지만 이 복잡한 우리 몸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다이어트들이 그렇게 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때요? 칼로리를 제한한 다이어트가 너무 많아요. 예, 제가 했던 많은 다이어트들 중에서 특히 많이 해보셨죠? 한약 먹고 양약 먹고 식욕을 억제해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이어트 식품들이 보면요, 칼로리가 너무 낮아요. 이렇게 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열량 자체가 들어와 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대사와 순환이 되지 않고 호르몬 역시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즉 우리 몸에 대사와 호르몬을 완전히 무시한 다이어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짚은 거죠. 칼로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사가 문제인 것이죠. 호르몬이 대사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려면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전환하셔야겠죠. 저도 살이 빠지면 건강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아서 살이 쪘기 때문에 건강해지면 살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 몸에는 원래 자동적으로 체중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가동하냐면 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주는 영양소가 충분했을 때 우리 몸은 대사와 순환이 잘 되고 배출도 잘 됩니다. 이런 몸은 절대 살이 찔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칼로리를 제한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요, 이렇게 몸의 자동 체중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비만을 비롯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과 같은 대사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대사 질환들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WHO에서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간염병으로 규정했을 만큼 질병입니다. 대사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 좋아질 수는 없어요. 다 좋아지거나 다 나빠지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죠. 비만은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진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나 그걸 하고 있을 땐 빠져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는 요요를 다들 경험해 보셨죠? 바로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외부의 환경,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추울 때 몸이 떨리죠. 체온을 높이려고 하고, 더우면 땀이 나요. 그래서 체온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이어트에 비유해 보면 체중이 100kg인 사람이 90kg까지 감량에 성공했지만 우리 몸은 아직까지 100kg의 항상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꾸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즉 요요는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예이죠. 항상성, 세트 포인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트 포인트, 우리의 뇌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적정 몸무게, 이것을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세트 포인트만 서서히 낮춰준다면 단기간의 체중 감량이 아니라 평생 살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트 포인트를 낮추면 되겠네요. 어떻게 낮출까? 세트 포인트를 낮추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식사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요, 식사의 내용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몸에 이 체지방을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는요, 그 호르몬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을 넣어준다면 이런 태워주는 호르몬들이 열심히 일하겠죠. 근데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면 그런 호르몬들이 고장이 나서 자꾸 더 먹게 만들고 자꾸 지방을 축적해버리고. 자, 우리 몸에서 지방을 축적해버리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이 인슐린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얘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인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음식물을 너무 많이 먹었고 먹은 만큼 소모를 못했을 때 혈액 내에는 포도당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되겠죠. 이 많은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과다 분비됩니다. 너무 많은 인슐린이 나오니까 세포가 더 이상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이제 이 호르몬이 고장나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들어가지 못했죠. 그럼 혈액 내에 포도당이 계속 있는 상태가 된다면 또 인슐린을 계속해서 분비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도당과 인슐린이 혈액 내에 있는데 세포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먹어도 피곤하고 자꾸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러면 또 음식물을 먹고 남은 당은 저장해주고, 이런 사이클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쌓인 지방, 내장 지방이 과다해지면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내장 지방이 과다해지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일어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우리가 비만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꼭 건강한 다이어트가 너무나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가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그의 첫 번째는 식사입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 대신에요,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PPT가 좀 잘못됐는데 열량 대비 밀도가 높은 음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서서히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량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겠죠. 또 영양소의 균형을 위해서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시면서 양질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야식 먹으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는데 그래도 드시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걸 아시면 안 드실 거예요. 자, 밤에는요, 내 몸이 회복하고 복구하고 재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낮에 활발히 나왔던 호르몬들은 밤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호르몬은요, 밤에 10시 이후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먹는 모든 것들은 체지방이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천천히 드시는 게 좋겠죠. 또한 순서도 채식부터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호르몬인데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죠, 호르몬. 호르몬은요,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자, 여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코티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좋지 않다고 안 나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줘야 할 때 나와주고 나오지 말아야 할 때 안 나와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즉 균형이 중요한데 이런 호르몬들의 균형을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 정말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면 7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주무셔 주시고요. 이런 영양소의 양과 질 관리를 통해서 호르몬을 균형적이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내 환경 개선인데요. 장 환경이 나쁘면 이 비만을 유발하는데 어떻게 유발되는지 볼게요. 장에 나쁜 세균이 만들어져서 독소가 장을 뚫고 나온다면 혈액을 타고 뇌로 가서 시상하부로 자극시키겠죠. 호르몬을 고장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더 먹게 만들고 그것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려면 꼭 장환경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런 장내의 유익균을 늘려주고 유해균을 억제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 올리고당, 유산균과 수분과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런 솔루션들을 좀 참고해서 개개인들의 식생활에 맞게 건강한 식생활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무 제품이나 드실 수 없겠죠. 저는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인 유산화 제품으로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주었습니다. 자, 아침 대신에 가볍게 밥 대신에 뉴트리미 액티브로 바꿔주시면 좋고요. 반찬 대신에 항산화제나 식이섬유나 종합 비타민을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에는요, 활동량이 많죠. 에너지도 많이 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한식 위주의 자극적이지 않는 식사를 해주시면서 종합 비타민, 항산화제,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엔즈, 그리고 오메가, 그리고 양질의 수분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죠. 자, 저녁에는요, 단백질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이 밥 대신에 뉴트리밀 액티브, 그리고 반찬 대신에 이런 항산화제나 오메가 기본 제품들을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움받은 제품들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주식인 밥에 해당되는 뉴트리밀 액티브인데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WHO에서는 한 끼에 200에서 300칼로리는 지켜 먹어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다이어트 제품들이 어때요? 너무 칼로리가 낮아요. 100에서 많아야 140칼로리 정도, 거의 굶다시피 한 제품들이 많죠. 이 뉴트리밀 액티브는요, 한 끼에 240칼로리로서 다이어트 시에 필요할 수 있는 단백질 함량이 20g 들어가 있고, 또한 배출을 도와주는 9g의 식이섬유와 1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적이고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정말 손색이 없는 너무나 탁월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FOX 액티브입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식단은요, 장이 좋아지는 식단이고 장 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FOS 액티브는요, 프락토 올리고당과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리고 또 내재되어 있는 유익균수를 발효시켜 주어서 실제 그 대장의 비피더스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허브티 믹스인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수분의 공급이 너무 중요하죠. 수분의 양도 중요하지만 수분의 질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허브티 믹스는요, 자연유래 성분인 페퍼민트, 생강, 계피, 민들레 뿌리, 그리고 감초 뿌리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다이어트 때 생각날 수 있는 이 커피를 대신해서 질 좋은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입니다. 우리가 수분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마시기 힘든 것이 물이죠. 예, 그래서 한 잔을 마시더라도 수분이 정말 야무지게 꽉꽉 찬 한 잔이라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 미네랄 음료를 고를 때는 적절한 배합인지, 그리고 당분이나 색소가 없는 그런 건강한 제품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는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이 이상적으로 배합이 되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미네랄은 원래 맛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네요, 미네랄. 네. 그래서 대부분 시중에 파는 그런 음료수들을 보면요,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색깔이 되게 진하게 넣죠. 그리고 달달한 감미료를 넣어요. 그래서 건강에는 좋지 않겠지만 이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는 색깔이 되게 이쁘죠. 핑크 색깔. 비트 뿌리로 색을 냈고요. 그리고 시원함과 상큼함은 수박향으로, 그리고 달달함은 스테비아 잎으로 잡은 정말 건강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유산화의 대표 제품인 헬스팩인데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구성분으로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을 담고 있어요. 한 포에 담겨져 있어서 간편하고 쉽게 섭취하실 수 있으시고요. 유산화의 특허 기술력이죠. 인셀리너스 기술력을 접목하고 있어서 내 세포에 영양, 보호, 활력을 주어서 세포 스스로의 대사율을 높여주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 있는 이 몰리브덴 성분은 그 세포에 있는 노폐물들을 빠르게 배출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바이 오메가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런 헬스팩과 같이 좋은 영양 성분들을 잘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혈액인데요. 이 혈액이 깨끗해야 이런 좋은 영양소들을 제대로 나를 수가 있겠죠. 이 바이 오메가는요, 혈중 중성 지질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몸에 다이어트시 불필요한 찌꺼기들은 빠르게 내보내주고 필요한 영양소들을 빠르게 운반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대사와 순환을 도와주는데 너무나 탁월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인데요. 이 복부 비만은 장내 세균 때문이다라고 해요. 혹시 뚱보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뚱보균. 이 뚱보균은요, 식욕을 증가시키고 자꾸 지방을 이렇게 축적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살을 잘 빠지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은 한 포당 보장균 수 100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을 함유하고 있고요. 대장에 유익한 균주와 소장에 유익한 균주, 이 두 가지 균주만 50대 50으로 배합된 정말 명품 균주입니다. 이렇게 명품 균주로 내 장에 유익균을 증가시켜 주어서 뚱보균을 날씬균으로 바꿔주는데 너무나 탁월한 제품이죠. 다음은 대박이죠. 메타볼리즘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대사. 이 신진대사를 올려주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인데요. 신진대사를 메타볼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이 제품의 효능 알 수 있겠죠. 이 주성분은요, 녹차 추출물 카테킨인데요. 3가지만 기억할게요.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그리고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자, 같은 녹차 카테킨 성분이라고 해도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 효과 화장실에서 증명해 줍니다. 제가 본 변기통의 모습은요,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정말 좋은 탁월한 제품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진짜 빼셔야겠죠. 네. 살이 왜 쪘는지 그런 이유도 모른 채, 그런 원인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살만 빼려고 했으니 살이 안 빠졌던 거예요. 살과의 전쟁을 치르면 살도 나도 다 죽습니다. 전쟁이 아닌 내 몸을 정말 사랑해 준다면요, 네, 다이어트 정말 건강하게 끝내실 수 있어요. 천천히 빠지는 살은 있어도 안 빠지는 살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작은 해야 느려도 빠지겠죠? 네, 시작하기 가장 좋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유산화의 건강한 다이어트로 평생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드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이번에 진짜 뺍시다. 감사합니다.